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요번 시간은 박희석 기자랑 누굽니까?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 경찰 출신이죠.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대 아마 일기일 겁니다. 네네. 엘리트네요. 네, 그런 반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엘리트. 네. 엘리트면은 엘리트다운 언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네. 않은 것 같아서 실제 엘리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예전부터도 이미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제가 이 유튜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문장. 네, 원체 그쵸? 국어를 모르니까 맞춤법 띄어쓰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 대체 우리나라 경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거에 의문, 회의를 품고 제가 그때 네. 특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 국회의원, 입법기관으로서의 황운하의 자격, 황운하의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김어준하고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 의원, 김어준 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그 직업적 음모론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김어준 씨가 뭐라 했냐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 저 궁금한 게, 분노면 분노지 참을 수 없는 분노는 뭡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면은 그 화가 나는 즉시 뭔가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별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언제 느꼈다는 것인가? 김어준이. 저야말로 김어준 씨한테 분노를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를 좀 해보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편파적인 게. 이게 지금 아마 제 기억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네.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라 네. 경찰을 그쪽으로 다 빼서 네, 이태원 참사가 네. 일어났다. 네. 이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제가 얘기 자체를 안 꺼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때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그 사람들 경비 그 인력들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경찰이 결국에는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니까 항상 번번이 한동훈 장관한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법에 고소를 하겠다. 나를 법에. 감히 직업적 음모론자고 그래. 나 입법기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갖다가 모욕을 해갖고 모욕죄로 걸겠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자유죠. 이건 각하시켜버리면 되고 기각해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혐의 없으면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걸 갖다 공수처에다가 고소를 하겠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네.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찰에 고발. 공수처 신설 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써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고위공직자의 범죄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일종의 권력형 비리. 네.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직권 남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네. 이런 걸 갖다가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어쨌든 여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모욕을 고소를 하겠다. 이러니까. 모욕을 수사해달라.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오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공수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김진욱.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봤자 친윤석열 이쪽이 많아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수처가 자기들의 아군이다,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 있고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한 발언이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기가 국회의원인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경찰에서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나선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사상 초유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네.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갖다가 규정한 공수처법 2조 3항에 보면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뇌물공여, 피의사실 공표 이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욕은 없습니까? 모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걸 잘 몰랐다가 알았는지 아니면 누가 알려줘서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자기 입장을 밝힌 페이스북 글을
고쳤습니다. 공수처를 뺐습니다. 공수처를 빼고 이제 공수처. 빼고 이제 경찰에다가 그 이제 접수를 했는데 고소를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법학 박사랍니다. 이 사람이 황운하 씨가 박사 많죠. 뭐. 박사인데 어쨌든 국회 자주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잘 못 가죠. 예전엔 잘 갔는데 딱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게 이 국회에서 나오는 이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뭐 법률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보좌진들이 얼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야, 이거 길 가는데 막 이런데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보좌관들이 만들어요. 이걸 뭐 입법조사청가 뭐 이거 입법 요거를 다듬어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법이 될 만하다 이러면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 언론 보도에 무슨 의원이 뭘 지적했다, 뭐를 뭐 했다, 이런 거 뭘 분석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이랄까, 지적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유독 또 황운하 씨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또 이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안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뭘 이렇게 개정 법률안 뭐냐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거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발의자 누구냐면 딱 또 그 끼리끼리 노는 그런 부류입니다. 뭐냐면 최강욱, 강민정은 누군지 모르겠네.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흑석 김의겸 선생. 이번에 청담동 바 그거는 어떻게 무마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람. 제가 지금 청담동 바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황운하 의원 해서 총 10명이 갖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발의안의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모욕죄를 폐지하자. 모욕죄를 폐지하자. 그 제안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운받아서 국회에서 출력한 겁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수가 있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해악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주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에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뭐를 삭제한다고요? 모욕죄를 삭제하자. 그래서 주요 내용 너무나도 간단하게 주요 내용이 뭐냐면 딱 이겁니다. 모욕죄를 삭제함. 이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거. 물론 대표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냐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진짜 황운하라는 이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연들이 하니까. 국회의원 입법 기관으로서 그리고 연간 한 1억 얼마씩 세금 받아먹고 그 사는 사람의 최소한 의무로서 이런 거 최소한의 자기 본분은 지키고 자기 직무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올려서 우리 국민들 생활을 규제하거나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률안을 낼 때는 그 법률안 내용이 뭔지 자기가 어저께 한 일이 뭐고 자기가 작년에 한 일이 뭔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의 대표,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회관에 앉아갖고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욕죄가 너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없어져야 된다라는 법안을 낸 분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고 모욕죄로 처음엔 공수처에 고소를 했다가 공수처에서 방향을 잘못 짚었고 조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글을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떤 비판, 네. 풍자 이런 네. 것도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거기에 장관이 따라서는 욕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뭐라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걸 과연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만큼 모욕감을 느꼈는가 자기가 한 언행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름을 올려서 낸 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이거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난하지 못하도록 삭제해야 된다 해놓고 자기는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이런 어떤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 내로남불 이런 게 문재인 정권과 그 수하들, 그 정권에 가담했던 자들의 전매 특허라고 해도 이건 너무 국민들 너무 대놓고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이제 뭐 방송이 거의 끝나가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보면 다 의혹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운하 의원도 울산 선거 청와대 네. 선거 개입, 네, 울산시장, 예, 울산시장 네, 조작? 네, 뭐 하여튼 뭐 불법 어쨌든 개입 의혹. 네. 네. 거기에 황운하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네. 지금 막 뭐 윤석열 정부 막 까대는 막 비판하는 의원 중에는 뭐 조선일보 단독 보도지만 뭐 선거 자금과 관련해서 뭐 그 지은 뭐 의원인데 그 뭐 스폰서를 해야 되나요? 그 관련된 기업에서 어디에다 돈을 줬다고 해서 그 기업 사람이 뭐 이제 구속영장에만 신청됐나? 막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의원도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아니 녹취록 하나 나온 거를 다 근거로 이거 다 유동국 거야 이러는데 녹취록 하루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년간의 녹취록을 보면 수많은 녹취록은 놔두고 네, 놔두고 근데 그거 노력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방대한 분량의 녹취록에서 어떻게 그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해석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 추려가지고 추린 것도 아니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그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참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예. 이거 뭐 다 밝혀질 거고 뭐 참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얘기 또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 발의자 이름 올린 사람들 최나금, 김남국, 무슨 황운하,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이 예. 사람들이 정말 어떤 우리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선다면 회복된다면 네.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갑자기 딱 생각이 딱 났는데 다 지금 언론에서는 공화당이 요번에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거예요. 상원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하원의원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보도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좀 더 높아요. 네. 당 지지율은. 네. 하지만 총선 뭐 이렇게 이런 법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어떤 이게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세금을 받아먹고 앉아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